안녕하세요, 임정근입니다. 오늘은요 커먼 머스크 터틀 사육 세팅 사육 방법에 대해서 오늘 영상을 한번 촬영해 보려고 하고요. 현재 여기 보고 계시는 제품들로 한번 촬영을 해볼 거고, 오늘의 주인공은 여기 제가 현재 사육하고 있는 커먼 머스크 터틀이거든요. 이제 커먼 머스크 터틀 같은 경우는 이제 거북이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육하는 되게 귀여운 반생 거북이 종류고요. 엄청 귀엽죠. 이 친구가 살 집을 오늘 한번 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육 방법에 대해서도 아주 자세하게 영상을 촬영해 보려고 하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한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가장 첫 번째로 이제 수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 건데요. 이 수조 사이즈 같은 경우는 가로 60cm, 세로 45cm, 높이 35cm예요. 이제 이자 낮은 광폭 수조라고 하는데, 커먼 머스크 터틀 성체 한 마리 기준을 잡고 이제 수조를 추천을 해 드릴 거예요. 이제 성체 한 마리 정도는 이자 낮은 광폭이나 이자 광폭 수조에서도 충분히 한 마리 정도는 사육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자 낮은 광폭 수조 이제 추천드리고, 이제 딱 한 마리만 이제 정말 안정적으로 사육하는 게 가장 거북이한테도 좋고 본인한테도 관리하기도 쉽고, 그래서 한 마리 기준 이렇게 수조를 추천을 해드리고요. 이제 두 번째는 거북이 육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설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냥 딱 모서리에 이렇게 딱 설치를 해주시면 돼요. 이제 거북이 육지 같은 경우에는 거북이를 사육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제 파충류 특성상 이제 칼슘 합성을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외선을 통해서 이제 비타민 D3를 공급을 받아야지 칼슘 합성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광육지는 칼슘 합성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육지를 선택하실 때 중요한 게, 이제 이렇게 질문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 거북이가 일광욕을 하질 않아요. 뭐 거북이가 일광욕을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그런 게 왜 그러냐면 부자연스럽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투명색이라든지 이제 거리식이라든지 이제 부착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육지가 상당히 이제 부자연스럽고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이제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거북이 육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애들이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안정적인 그런 모습이어야지 일광욕을 얘네가 안정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타워형 같이 이렇게 밑바닥에서부터 올라가면서 얘네들이 일광욕을 즐기고 또 왔다 갔다 자연스럽게 내려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북이 육지를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투명색이라든지 이제 부착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번 거북이 입장에 한번 대보자고요. 거북이가 이제 뭐 시력이 아무리 좋아도 이제 투명색이라든지 이런 거를 구분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만약에 거북이라면 그렇게 투명 육지에 올라가서 일광욕을 나 같아도 안 할 것 같아요.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소형종 거북이 커먼 머스크 터틀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사육 방법을 소개를 시켜 드릴 건데, 소형종 거북이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낮은 수역에서 서식을 한다고 해외 케어 시트에서는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낮은 수역을 선호하고 낮은 수위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서식을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가 폐로 호흡을 하는 파충류란 말이에요. 거북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수위가 높은 그런 거북이 육지를 사용을 하셨을 때는 애들이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그리고 얘네가 수위를 좀 낮게 해줘야지 얘네가 가장 안정적으로 이제 사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타워형으로 돼 있고 이제 왔다 갔다 일광욕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의 육지를 선택하시는 게 좋고, 이제 거북이 육지는 사실 거북이가 일광욕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일광욕 육지를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맞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안정적으로 일광욕을 할 수 있고 이제 튼튼하고 그런 육지를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또 한 가지, 이제 여기는 은신처도 같이 이제 해줄 수가 있어요. 은신처의 역할이 뭐냐면 방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우리는 방에서 이제 아무도 없는 방에서 이렇게 아무도 보지 않는 시선에서 잠을 자야지 잠이 잘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거북이도 자기만의 그런 은신처를, 자기만의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안쪽에 들어가서 잠도 자고 숙면도 취하고 또 스트레스도 이제 해소하고 그런 역할을 많이 해주거든요. 네, 겁이 많습니다, 거북이들이. 그러니까 은신처를 꼭 설치를 해주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거북이 육지는 이제 타워형 거북이 육지로 이렇게 설치를 해주시면 되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바닥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저는 대부분 거북이 사육 세팅을 할 때 꼭 이제 바닥재를 깔아줘요. 이제 바닥재를 깔아주는 이유는 수질 관리 효과를 더 보기 위해서 이제 바닥재를 사용을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바닥재 안에 있는 박테리아들이 이제 수질 관리하는데 더 도움을 줍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물이 제대로 잡히고 이제 여가 사이클이 제대로 돌아가게 되면 그 순간부터 이 바닥재 안에 있는 박테리아들이 여과를 하는데 더 도움을 주지 더 나쁜 역할을 하진 않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바닥재를 거의 무조건 다 사용을 하고, 이 바닥재가 또 그리고 관상으로 보기에도 굉장히 좋아요. 네, 그래서 저는 바닥재를 꼭 이용하고, 바닥재는 총 이제 3봉지를 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과기를 설치를 할 건데, 이제 여과기를 2개를 사용할 건데, 이제 외부 여과기랑 이제 저면 여과기를 사용을 할 거예요. 이제 외부 여과기를 꼭 사용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외부 여과기 안에 이제 여과제가 있잖아요. 프락스라든지 에하임 섭스프로라는 여과제를 여기 안에다 넣고 사용을 하는데, 그 여과제 안에 이제 여과 박테리아들이 서식을 하면서 이제 여기 수조에 있는 물이 외부 여과기를 통해서 지나가면서 그 여과제를 통과하면서 그 여과제 안에 있던 박테리아들이 이제 무 수질을 정화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북이 키우실 때는 외부 여과기 꼭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측면 여과기 라든지 뭐 저면 여과기, 단지 여과기는 이제 보조적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 여과기고, 이제 주 여과기는 이제 외부 여과기를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네, 이렇게 안에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안에다가 여과제를 채워줄 겁니다. 이게 이제 시프락스 여과제라는 건데, 이 여과제 안에 이제 여과 박테리아들이 이제 활착해서 살아가는데, 그 활착된 그 여과 박테리아들이 이제 수조의 물이 이제 여과제를 통과하면서 이제 여과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여과기 안에 넣어줄게요. 이제 외부 여과기를 설치를 하실 때 중요한 거는 입출수구를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입수구고요. 여기가 출수구예요. 밑에 있는 게 출수구.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여기 호스 있죠? 호스를 여기다가 결합해 주시면 돼요. 호스를 이렇게 결합을 입수구에 끼워 주시고 나사를 조여주면 됩니다. 여기 출수구 보이시죠? 여기 이제 입수구랑 출수구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입수구인데, 이제 물을 이제 빨아들이는 이게 입수구예요. 입수구를 잘 보시고 이제 결합을 하시면 돼요. 결합해 주시고, 네, 입수구를 여기 이렇게 잘 꽂아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사실 쉬워요. 외부 여과기 이제 설치하는 거는 쉬운데, 이제 가동하는 게 조금 초보자분들은 좀 힘드실 수 있거든요. 네, 출수구입니다. 출수구 이렇게 꽂아 주시고, 이게 아까 출수구라고 했죠? 이게 출수구 여기 밑에 있는 거, 이게 모터 달려 있는 게 이게 출수구죠. 출수구 호스 딱 껴주고, 알맞게 딱 돼야 돼요. 안 그러면 공기가 들어가서 이제 외부 여과기가 가동을 잘 하는데 좀 어렵거든요. 그리고 여기 입수구죠. 하고, 네, 설치는 벌써 다 끝났습니다. 되게 쉽죠? 외부 여과기는요, 여러분, 이제 보통 이제 수조보다 밑에 있어야 돼요. 네, 그래야지 가동하는데 어려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수조는 위에 있고 이 외부 여과기는 밑에 있다. 밑에서 가동이 돼야 된다. 요거를 일단 알고 계시면 되고, 네, 일단 외부 여과기는 이제 기본적인 설치는 다 됐고, 제가 아까 저면 여과기를 쓴다고 했잖아요. 이제 저면 여과기가 뭐냐면, 요게 저면 여과기입니다. 이것도 제가 사용하던 건데, 정말 지저분해서 죄송합니다. 일단 이게 저면 여과기예요. 이제 이게 저면 여과기가 뭐냐면, 이제 바닥재 안에다가 설치를 하고 기포기를 연결해가지고, 구피 키우시는 분들 이제 스펀지 여과기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근데 이 스펀지를 이제 바닥재로 활용해서 사용하시는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설치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바닥에 두시면 돼요. 얘를 바닥에 두고, 여기 호스 있죠? 이 호스를 연결해서 이제 기포기를 연결하는 거예요. 네, 여기 전면 여기 보시면 여기 홈 있죠? 여기 홈에다가 이거 호스를 끼우시는 거예요. 여기 끼우고, 여기 끼웠죠? 여기 반대편에도 똑같이 끼우는 거예요. 결합해 주시고, 여기 바닥 맨 밑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끝에 기포기를 연결해 주시면 돼요. 이건 아까 그 고모스가 2개였잖아요. 요건 2구 기포기짜리입니다. 2구. 이제 전면 여과기를 설치를 했고, 이거를 흙으로 덮어 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쓰던 바닥재가 있어가지고 이거 좀 넣겠습니다. 이제 바닥재도 이제 넣어줬고, 이제 저변 여과기도 설치를 해줬으니까 이제 외부 여과기를 설치를 한번 해볼게요. 네, 제가 외부 여과기를 지금 가동을 했거든요. 이제 외부 여과기 가동하는 방법은 제가 저번 테라핀 해즐링 관리편에서 제가 쉽게 가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촬영해 봤는데, 보고 싶다 하면은 그 전 편에서 좀 보실 수 있거든요. 네, 거기서 좀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제가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그거는 가동하는 방법은 조금 생략을 할게요. 보시면은 물이 지금 되게 뿌옇죠. 이게 바닥재 분진 때문에 그런 건데, 이거는 하루에서 이틀 정도 지나면 쨍하게 다시 맑아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 조금만 참고 기다리시면 금방 맑아집니다. 그 다음에는 히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제 히터는 사실 해즐링한테는 되게 중요합니다. 수온을 한 26도에서 28도 사이로 맞춰주시는 게 좋고, 이제 성체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22도에서 26도나 24도, 네, 그 정도 성체들은 그렇게 히터를 유지를 하면 되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페리아 히터고요.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히터는 이제 페리아 히터나 이제 클리오네 히터나 선선 히터, 이렇게 많이들 사용을 하시는데, 이제 저는 클리오네 히터를 가장 추천을 드려요. 저는 이제 페리아 히터도 추천을 드리는데, 제가 기존에 사용하는 제품이 있어서 이제 페리아 히터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100W 제품이고요. 이제 이자 낮은 광폭 수조에 이제 100W 사용을 합니다. 페리아 히터나 뭐 클리오네 히터나 커버가 있는 제품이라서 이제 되게 안전하게 사용이 가능하고, 저는 이제 성체 사이즈니까 한 24도로 맞춰줄게요. 저는 해즐링 같은 경우는 26도에서 28도 정도 맞춰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완전 반수형이기 때문에 이제 완전 잠겨서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웬만하면 머리를 바깥쪽으로 빼셔도 되는데, 이렇게 완전히 잠궈서 사용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히터를 설치를 해줬고요. 여기 보시는 제품은 제가 기존에 이것도 UVB랑 스팟 일체형으로 같이 되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스파크주 선램프라는 제품인데, 이제 보통 이제 거북이 램프를 설치해 주실 때 스팟이랑 UVB 램프 두 개 다 이렇게 설치를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일체형 같은 제품은 램프 소켓 하나에 이제 램프까지 이렇게 하나씩만 설치를 하게 돼 있어서 이 제품 많이 사용하는 제품이고 되게 좋습니다. UVB랑 이제 스팟이랑 같이 되는 제품이에요. 이제 UVB 사용 논란은 되게 오래전부터 이제 사용하냐 마냐 이렇게 되게 논란이 많이 됐는데, 이제 아까도 106 6G 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파충류는 이제 칼슘 합성을 스스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비타민 D3를 공급을 받아야만 칼슘 합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외선에서 나오는 그 비타민 D3를 이제 UVB 램프로 보충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UVB는 꼭 설치를 해주시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파크주 선램프라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이 그렇게 되게 잘 나와서 이제 거북이라든지 파충류 사용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이용하는 제품입니다. 이제 UVB 램프는 꼭 설치를 해주세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꼭 필요합니다. 네. 커먼 머스크 터틀이라든지 이제 반수생 거북이한테는 무조건 UVB 램프 꼭 필요하고요. 제가 저번 영상을 촬영을 하고 하루가 지난 상태입니다. 지금 물 엄청 많이 깨끗해졌죠. 네. 지금 커먼 머스크 터틀이 하품을 하고 있죠, 저렇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좀 안정적으로 보이지 않나요? 이제 커먼 머스크 터틀이 앞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낮은 수역을 선호하고 낮은 수역에서 많이 이제 활동하고 서식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수위가 좀 낮게 해주셔야 얘네가 이제 고개를 빼고 편하게 숨을 쉴 수 있는 정도의 이제 수심이 돼야 돼요. 네, 그래야지 얘네가 안정적으로 이제 살아가 갈 수가 있거든요. 자기 집이 편안해야지 이제 커먼 머스크도 안정적으로 이제 생활을 하고 살 수 있잖아요. 네,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얘네가 좀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안정적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기본적인 세팅은 다 끝났고요. 여기 보시면은 없던 게 갑자기 생겼죠. 이게 뭐냐면 수초인데, 커먼 머스크 터틀 이제 수조에 식물을 이제 식재를 할 건데, 거북이 어항에 수초를 심는 이유는 뭐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이 수초가 이제 질산염을 흡수하고 이제 암모니아도 흡수를 합니다. 수조 여과력에 도움을 주면서 이제 수질 정화도 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네, 그 외에도 되게 참 많은 역할을 많이 해줘요. 이제 박테리아도
여기 붙어서 뿌리 쪽에 활착 해서 서식을 하고, 네, 그래서 오늘 수초를 심어 볼 건데, 이제 수초를 심을 때 되게 중요한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심는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서 이제 종류랑 이제 심는 방법을 좀 간단하게 이 영상에서는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 나왔네. 바닥재 사이를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이렇게 막 탐색도 하고 그런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이게 만들어 줘야 돼요. 이런 거를 얘네가 되게 안정적으로 느끼거든요. 위에서 보면서 일단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위에서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수초를 심을 때 이 가 쪽에 심으면 안 돼요. 이 벽 쪽, 이쪽에 가까이 심으면 안 돼. 왜 그러냐면 얘네가 활동 루트가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돌면서 많이 활동을 하거든요. 이렇게 바깥쪽. 네, 그래서 요쪽 안쪽에 이제 수초들을 심어 주셔야 되고, 좀 이렇게 듬성듬성 이렇게 심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얘네가 이렇게 피해 다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런 식으로 듬성듬성. 제가 이제 식재할 이제 수초는 발리스네리아 그리고 이제 시페루스라는 식물인데, 뭐 여러 가지 종류 심을 수 있는 수초랑 이제 식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두 가지로 이제 식재를 해볼 거예요. 일단은 이제 심어 보도록 할게요. 근데 수초랑 지금 식물이랑 식재를 했는데, 수초랑 식물 그리고 이제 거북이랑 같이 공존해서 사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조건이 되게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같이 사육을 한번 해보니까 이 조건에만 부합하면 충분히 수초랑 거북이랑 같이 사육이 가능하거든요. 되게 여러 가지 조건이 복잡하게 있어요. 제가 여기 영상에서는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가 다음 편에 이제 거북이랑 수초랑 이제 같이 공존하면서 사육하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좀 더 자세하게 촬영을 한번 해볼 거거든요. 그때 가서 설명을 해드리고, 이러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거북이가 가만히 있냐? 수초랑 거북이랑 사육이 가능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막 이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조건에 부합하면 충분히 가능하고요. 뽑히는 것도 있는데 그런 거는 극히 드물고요. 완전히 활착이 된다면 네, 충분히 거북이와 같이 사육이 가능하고, 지금 물이 뽀얀데 이제 뭐 하루나 이틀 정도면 다 잡힐 겁니다. 그때 다시 한번 영상을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7일 정도 지난 모습이거든요. 지금 식물이랑 수초는 안정적으로 다 자리를 잡았고요. 중간중간에 잘린 수초는 이제 버려주고 했는데, 이제 뿌리가 완전히 활착이 돼서 뽑힐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더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거든요. 수초랑 식물이. 네, 지금 성공적으로 활착이 다 돼서 걱정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커먼 머스크도 안정적으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수조 세팅은 완벽하게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지금 안정적으로 되고 있고, 이제 다음은 마지막으로 사료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여기 보이시는 사료는 총 7가지 거북이 사료고요. 이렇게 7가지 더 많은 사료를 골고루 주시면 가장 좋겠죠. 근데 또 7가지가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총 3가지 정도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릴 거고, 제가 추천해 드리는 3가지 사료를 급여하면서 커먼 머스크 터틀이 얼마나 잘 먹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가장 첫 번째로 소개시켜 드릴 거북이 사료는 엑소테라 아쿠아틱 터틀 어덜트 제품인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성분도 되게 좋고, 제가 강조드린 칼슘과 인비율도 되게 좋고요. 그 다음에 입자도 작아서 애들이 한 입에 먹기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기호성도 되게 좋아요. 오징어랑 크랩 성분으로 주 원료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되게 기호성도 좋고, 제가 첫 번째로 이 아쿠아틱 터틀 급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자도 되게 작죠. 한 입에 먹을 수 있는 크기로 입자가 만들어졌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어린 거북용, 어른 거북용 이렇게 나눠서 선택적으로 급여할 수 있어서 제가 많이 급여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요거 한번 급여를 해볼게요. 여기를 돌려주면
입자도 작아서 분진이 적고 이게 기호성이 좋아서 애들이 정말 잘 먹어요. 이제 구매한 거북이 사료를 잘 먹어주면 진짜 기분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엑소테라 아쿠아틱 터틀이 기호성이 되게 좋아서 안 먹는 개체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되게 잘 먹습니다. 저는 편식하는 애들 있을 때 추천드리는 거북이 사료로 좀 엑소테라 아쿠아틱 터틀 좀 추천드리거든요. 거북이 사료가 어디 있는지 찾죠. 되게 잘 먹어요. 거북이 사료 입자가 왜 중요하냐면 이 입자가 크면 이 분진이 많이 생겨서 이제 수질 악화로 이어지거든요. 거북이 특성상 씹어 먹기 때문에 분진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찾을 것인가? 찾을 것 같은. 찾았네요. 초반인데 사료를 너무 많이 줬네요. 진짜 잘 먹죠. 되게 잘 먹습니다. 저건 못 찾을 줄 알았는데 찾네요. 네, 두 번째는 트로피카 바이오랩 슈프림이라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도 어린 거북용이랑 성체용이랑 이렇게 따로 선택적으로 급여할 수 있고, 바이오랩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칼슘과 인해 비율도 되게 좋고, 네, 성분도 되게 좋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프로바이오틱스가 들어가 있어서 수질 관리에도 되게 도움을 많이 주거든요. 입자도 되게 알맞는 크기로 나와서, 두 번째는 이제 트로피카 바이오랩 슈프림 제품 한번 급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주 원료가 이제 크랩이랑 이제 오징어 같은 성분으로 만들어져서 이제 냄새가 되게 강해요, 향이. 네, 그래서 이제 호불호가 있을 수도 있는데 성분이 되게 좋아서 이 제품 좀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이제 한번 급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나와 있는데 얘가 밥 먹을 때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밥 달라고. 보이시죠? 분진 되게 많이 나죠? 거북이들 특성상 이렇게 씹어 먹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분진이 많이 생겨요. 진짜 잘 먹네요. 제가 아직 합사어는 같이 안 넣어줬는데 잔반 처리 같은 거를 이제 합사어들이 다 해주거든요. 수마트라 같은 합사어를 같이 넣어주게 되면 네, 수질 관리에도 되게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울트라 프레쉬 로얄 터틀이라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 제가 되게 애용하는 제품이고 이제 천연 성분으로만 만들었대요. 네, 그래서 다른 첨가물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다고 하거든요. 이제 천연 사료라고 하고, 이제 거북이 사료 특성상 첨가물이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거북이 건강을 생각해서 이제 첨가물 같은 거 자체를 아예 안 넣었다 그래요. 그래서 천연 사료로 나와 있는 제품이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성분 자체가 너무 좋고, 여기 보시면은 천연 칼새와 신선한 마늘, 고구마, 잎, 뭐 다양한 채소, 천연 해조류, 어린 새끼 거북이들에게 필요한 영양분과 칼슘, 단백질을 공급해 줍니다. 뭐 칼슘 인비율도 되게 좋고요. 네, 되게
이 천연 사료라는 그런 특수성을 가진 그런 사료입니다. 이 사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린 거북용이랑 성체 거북용으로 이렇게 따로 선택적으로 급여를 할 수 있고, 입자도 되게 알맞게 잘 나와 있어서 되게 급여하기가 좋습니다. 이거 사료 한번 급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입자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되게 작죠? 세 가지 사료 중에서 가장 작고, 이 제품도 프리바이오틱스가 들어가 있어서 이제 수질 관리에도 되게 도움을 많이 줍니다. 네, 그래서 요거 마지막으로 한번 급여해 보도록 할게요. 이 사료 같은 경우에는 입자가 굉장히 작아서 그냥 한 입에 쏙쏙 들어가거든요. 그냥 그냥 씹지도 않고도 그냥 삼키는 것 같아요. 지금 막 어딘지 찾고 있죠? 이 사료는 거의 씹지도 않고 그냥 삼키네요. 커먼 머스크 터틀을 비롯해서 이제 파충류가 이제 건강 척도를 이제 판단할 때 잘 먹는가에서부터 판단을 하거든요. 이렇게 잘 먹는 개체들은 이제 건강하다는 징표거든요. 네, 번외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재료가 있어서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데, 에너길이라는 제품이에요. 이제 반수생 거북이를 이제 가정에서 사육할 때 사료로는 이제 섭취할 수 있는 칼슘 양이 되게 한정적이기 때문에 칼슘을 어떻게 급여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반수생 거북이들 키우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칼슘을 섭취하기 위해서 에너길이라는 제품을 제가 추천드리는데, 이제 에너겔 같은 경우에는 칼슘이 되게 풍부하고요. 이제 민물고기를 천연 건조해서 만들어낸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칼슘이 되게 풍부한데, 이제 다만 단백질이랑 지방 함량이 조금 높아서 이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급여를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선택적으로 급여를 해주신다면 되게 좋은 그런 먹이로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에너기를 한번 급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너겔은 이렇게 생긴 민물고기고요. 민물고기를 이렇게 말려서 나온 제품이에요. 커먼 머스크한테 급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보고 있네요. 칼슘과 단백질이 굉장히 풍부한 제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장기 이제 거북이들한테 되게 좋은 제품이고요. 이제 성체들한테는 가끔 급여해 주시는 게 좋고, 이제 성장기 잘하는 애들한테는 성장에 많이 도움을 주는 그런 민물고기 제품입니다. 오늘 너무 많이 줬네요, 사료를. 사료를 급여할 때 딱 정당량만 주고 이틀에 한 번씩만 주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좀 비만에 대해서 되게 경계하기 때문에, 애들이 비만이 되는 것을 되게 경계해요, 제가. 그러면 애들 건강에 좋지가 않기 때문에. 에너길도 되게 잘 먹죠. 네, 오늘은요 커먼 머스크 터틀 사육 세팅, 사육 방법에 대해서 오늘 촬영해 봤고요.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야 될 내용이 너무 많아서 영상이 너무 길어졌어요. 제가 영상에서 녹여낼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다 녹여냈고요. 혹시라도 조금 더 부족한 부분이 있을까봐 제가 PDF로 자료를 만들어 놨거든요. 영상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들은 그 PDF 자료를 통해서 피드백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PDF 자료 꼭 다운받으셔서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자료는 무료로 사용 가능하고 배포도 가능하니까 자유롭게 사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물멍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가는 임장군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